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안산에서 작은 카페를 하고 있는 이수연이라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일인데요. 실제로 제게 일어난 일이라서 아직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운명적인 만남이었어요. 먼저 제 상황부터 말씀드려야겠네요. 저는 작년에 어머니를 폐암으로 잃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혼자서 키우시느라 정말 많은 고생을 하셨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저는 아버지에 대해서 전혀 몰랐습니다. 어렸을 때 아빠는 어디 계세요? 라고 물어보면 어머니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수연아, 아빠는 하늘나라에 계셔. 수연이를 많이 사랑하시지만 멀리서 지켜보고 계시는 거야. 아빠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아빠를 원망하면 안 돼. 아빠도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저희를 버리고 떠나신 줄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어머니가 아버지 이야기를 할 때마다 눈시울이 붉어지시는 걸 봐서 뭔가 슬픈 사연이 있다는 건 짐작했지만 어머니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서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공장에서 일하시고 저녁에는 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하셨습니다. 새벽까지 일하시고 집에 오셔서 저 아침밥을 차려주시고 또 출근하시고 정말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셨어요. 한 번은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였는데 어머니가 너무 피곤해서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웠더니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수연아, 엄마가 조금 아픈데 괜찮아. 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하고 엄마는 집에서 쉴게. 점심은 편의점에서 사 먹어도 되니까 용돈 여기 있어. 그때 어머니 얼굴이 너무 창백하고 손도 차갑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몸이 안 좋으셔서 그런 거였는데 그때는 저도 어려서 그냥 네, 엄마 푹 쉬세요 라고 하고 학교에 갔었어요. 어머니가 폐암 진단을 받은 건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처음에는 감기인 줄 알았는데 기침이 너무 심해서 병원에 갔더니 이미 3기였어요. 그때 어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연아, 엄마가 많이 아픈가 봐. 그런데 병원비가 많이 들어서 수연이 대학교 등록금하고 생활비 생각하면 엄마가 치료받기가 좀 그렇네. 엄마는 괜찮으니까 수연이 공부하는데 돈 쓰자.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화가 났어요. 어떻게 엄마가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나 싶어서요. 엄마, 무슨 소리예요? 제가 대학교는 나중에 가도 되니까 엄마부터 치료 받으세요. 제가 아르바이트해서 병원비 벌게요. 엄마가 건강해야 제가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전문대에 진학해서 낮에는 학교 다니고 저녁에는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카페 등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봤어요. 하지만 제가 벌 수 있는 돈으로는 어머니 병원비를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수연아, 엄마 때문에 네가 너무 고생한다. 또래 애들은 다 대학교 다니면서 놀기도 하고 그런데 너는 맨날 일만 해서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건강했으면 수연이 편하게 공부시켜줄 수 있을 텐데. 엄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 엄마가 건강해지는 게 가장 중요해요. 아르바이트 하는 것도 별로 힘들지 않아요. 엄마가 빨리 나으시면 그때 편하게 공부하면 되잖아요. 하지만 어머니 병세는 계속 나빠졌어요. 항암 치료를 받으시면서도 부작용 때문에 너무 고생하셨는데 저는 그런 어머니를 보면서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작년 겨울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저를 불러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수연아, 엄마가 이제 많이 아픈가 봐. 혹시 엄마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이것만은 꼭 간직해. 이 목걸이는 네 아빠가 엄마한테 준 거야. 아빠와 엄마가 사랑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너를 사랑한다는 증거이기도 해.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고 항상 목에 걸고 다녀. 어머니가 제게 주신 건 작은 은목걸이였는데 하트 모양 펜던트에 M 하트 Y라는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어요. 아마 아빠와 엄마의 이니셜인 것 같았습니다. 엄마, 이거 정말 소중한 거죠? 제가 잘 간직할게요. 그런데 아빠는 정말 어떤 분이셨어요? 저한테 한 번도 자세히 말씀해 주신 적이 없잖아요. 아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착하고 똑똑하고 엄마를 많이 사랑해줬어. 수연이도 아빠를 닮아서 똑똑하잖아. 하지만 아빠한테도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던 거야. 아빠를 원망하면 안 돼. 아빠도 우리를 사랑했을 거야. 그게 어머니와 나눈 마지막 대화였어요. 어머니는 그로부터 일주일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 장례를 치른 후에 저는 정말 막막했습니다.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어요. 게다가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빚까지 있었는데 너무 많은 돈을 갚을 길이 없어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학교도 휴학을 할 수밖에 없었고 월세가 싼 반지하 방으로 이사해서 생활했어요. 매일매일이 너무 힘들었지만 어머니가 주신 목걸이만큼은 절대로 빼지 않고 다녔습니다. 이 목걸이가 우리 가족을 이어주는 유일한 연결고리 같았거든요. 그러던 중 동네에 있는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할 수 있었어요. 개인 카페였는데 사장님은 40대 중반 남성이었습니다. 최저시급이었지만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라 교통비라도 절약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처음에는 사장님이 그럭저럭 괜찮은 분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일을 하면서 보니 상당히 까다롭고 신경질적인 성격이셨습니다. 수연 씨, 아메리카노 만들 때 원두 너무 많이 쓰지 마세요. 원가 생각 좀 해야죠. 그리고 손님한테 미소 지으면서 응대하세요. 표정이 너무 어두워요. 네, 알겠습니다. 죄송해요. 그리고 매출 계산할 때 실수하지 마세요. 어제도 100원 차이 났다고 얘기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사실 어제 계산이 안 맞았던 건 사장님이 현금 거스름돈을 잘못 주셔서였는데 제가 그렇다고 말씀드리면 더 화를 내실까 봐 그냥 죄송합니다라고만 했어요. 그런 일이 몇 번 반복되다 보니 저는 이 카페에서 일하는 게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하지만 다른 아르바이트를 구하기도 어려웠고 당장 생활비가 필요했기 때문에 참고 일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운명의 그날이 왔습니다. 3월 15일, 제 생일이었어요.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미역국도 끓여주시고 작은 케이크도 사주셨을 텐데 혼자 맞는 생일이라 더욱 쓸쓸했습니다. 오전 11시쯤 카페에 손님들이 많이 와서 정신없이 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메리카노를 만들다가 실수로 뜨거운 커피를 사장님 셔츠에 쏟고 말았습니다. 아, 이게 진짜 뭐 하는 짓이야? 이 옷이 얼마짜린 줄 알아? 정말 죄송해요, 사장님. 제가 깨끗이 닦아드릴게요. 세탁비도 제가... 닦아서 될 일이야? 너 때문에 손님들한테 창피당했잖아. 어제도 계산 틀리고 오늘은 이런 사고 치고. 너 진짜 일할 자격이 없어. 그러더니 갑자기 제 뺨을 팍 하고 세게 때리시는 거예요. 저는 그 충격에 옆에 있던 의자에 넘어져서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카페 안에 있던 손님들은 모두 이 상황을 봤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어요. 다들 민망한지 시선을 돌리거나 휴대폰을 보는 척 하시더라고요. 저는 뺨이 화끈거리고 너무 창피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사장님, 죄송해요. 정말 실수였어요. 실수? 매번 실수야? 너 같은 애 때문에 카페 망하겠어. 오늘 일 끝나고 나가! 저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로 무의식적으로 목에 걸린 어머니의 목걸이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엄마,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그때였습니다. 카페 구석 테이블에 앉아 계시던 한 중년 남성분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분은 하얀 가운을 입고 계셔서 아마 의사 선생님인 것 같았는데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이상했어요. 마치 뭔가 충격을 받으신 것처럼. 나중에 알았지만 그분이 바로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분이었습니다. 그때는 전혀 예상도 못했지만 그분과의 만남이 제게 가장 큰 기적을 가져다 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는 제 모습을 보신 그분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더니 손이 떨리기 시작하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뭔가 결심을 하신 듯 천천히 제게 다가오시기 시작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분이 그냥 친절한 손님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곧 제가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질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 중년 남성분이 제게 다가오시는 걸 보고 저는 더 위축되었습니다. 아마 저 때문에 카페가 시끄러워져서 불편하셨나 보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사장님한테 먼저 말을 거시는 거예요. 사장님, 직원한테 폭력을 쓰시면 안 되죠. 이건 명백한 폭행이에요. 아무리 직원이 실수했다고 해도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아, 선생님은 상관하지 마세요. 그냥 직원 교육시키는 거예요. 이 애가 워낙 실수가 많아서. 교육이라고 하기엔 너무 심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뺨을 때리시면 어떻게 해요? 이 학생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세상에 이렇게 친절한 분도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로 시선을 돌리시는데 얼굴 표정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창백하시더라고요. 괜찮으세요? 볼이 많이 부었네요. 얼음 찜질부터 해야겠어요. 괜찮아요. 익숙해요. 어차피 이런 일에. 그때 제가 무의식적으로 목걸이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는데
그분이 그걸 보시더니 갑자기 얼굴이 더욱 하얘지시더니 말을 제대로 못 하시더라고요. 혹시 그 목걸이... 그분이 뭔가 말하려다가 말고 또 말하려다가 말고 하시는 게 너무 이상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물어봤습니다. 왜 그러세요? 제 목걸이가 뭔가 이상한가요? 아니에요. 그냥 디자인이 정말 독특해서요. 혹시 어디서 받으신 건가요? 이건 돌아가신 엄마 유품이에요. 엄마가 아빠한테 받았다고 하셨는데 아빠 얼굴도 모르지만 이것만은 꼭 지키라고 하셨어요.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게 주신 거거든요. 그 말을 들으신 그분이 갑자기 주저앉으실 것 같아 보이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머님 성함이 혹시 박영희세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우리 엄마 이름을 아실 수가 있나 싶어서요. 네? 어떻게 우리 엄마 이름을 아세요? 혹시 엄마 아는 분이신가요? 박영희, 정말 박영희... 그분이 계속 엄마 이름을 중얼거리시면서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지만 설마 하는 마음이 더 컸어요. 선생님, 왜 그러세요? 우리 엄마 아셨던 분이에요? 그때 그분이 갑자기 목에서 목걸이를 꺼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걸이를 보고 저는 정말 기절할 뻔했습니다. 제가 차고 있는 목걸이와 똑같은 디자인이었는데 이니셜만 다른 거예요. 제 건 M 하트 Y였는데 그분 건 Y 하트 M이었습니다. 이 목걸이 세상에 단 한 쌍만 존재해요. 하나는 내가 갖고 있고 하나는 24년 전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줬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강민호라고 해요. 그리고 박영희는 내가 24년 전에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믿고 싶지 않았어요. 네 엄마가 정말 박영희가 맞다면 나는 네 아버지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카페 안이 조용해졌어요. 다른 손님들도 이 충격적인 상황을 지켜보고 계셨거든요. 저는 너무 당황해서 일어서려다가 다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해요? 잠깐만 기다려봐. 그분이 지갑을 꺼내서 뭔가를 찾고 계시더니 낡은 사진 하나를 저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 좀 봐. 이게 24년 전 네 엄마 사진이야. 그 사진을 본 순간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집에 있던 엄마의 젊은 시절 사진과 똑같았거든요. 심지어 배경까지 똑같았어요. 이건 우리 집에 있는 엄마 사진이랑 똑같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럼 이것도 봐. 이번에는 또 다른 사진을 보여주시는데 젊은 남자와 우리 엄마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남자분이 지금의 이분과 똑같이 생기셨더라고요. 이게 24년 전 나와 영희가 함께 찍은 사진이야. 우리가 사귀던 때 찍었던 거고.
이럴 수가,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나요? 우연이 아니야. 운명이야. 나는 24년 동안 영희를 찾아다녔어. 영희가 갑자기 사라진 후로 계속. 그분이 또 지갑에서 뭔가를 꺼내시는데 이번엔 오래된 편지였어요. 이건 영희가 마지막에 내게 남긴 편지야. 다른 사람을 만났으니 이제 그만 잊어달라고 적혀 있었어. 하지만 나는 믿을 수가 없었어. 우리가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 편지를 보니까 정말 엄마 글씨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봐온 엄마 글씨와 똑같았어요. 이게 정말 우리 엄마 글씨예요. 그때 사장님이 다가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영업 방해하지 마세요. 손님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러자 그분이 사장님한테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용히 하세요. 지금 24년 만에 내 딸을 찾았다고요.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어요? 카페 안 손님들이 모두 이 상황을 지켜보고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누군가는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네 라고 중얼거리기도 했고요. 저는 완전히 패닉 상태였어요. 아니에요. 이건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에요. 현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리 없어요. 수연아, 네 이름이 수연이지? 나는 24년 동안 영희를 찾으면서 혹시나 해서 전국에 박영희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을 다 찾아봤어. 그 과정에서 2001년에 태어난 박영희의 딸이 있다는 걸 알았거든. 어떻게 제 이름을... 개인정보 때문에 자세한 건 알 수 없었지만 이름이 수연이라는 것만큼은 확인할 수 있었어. 하지만 전국에 수연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일일이 찾아다닐 수는 없었어. 그분이 스마트폰을 꺼내서 뭔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건 내가 24년 동안 수집한 자료들이야. 박영희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 그들의 가족관계, 아이들 이름까지. 나는 정말 미친 사람처럼 찾아다녔어. 휴대폰 화면에는 정말 엄청난 양의 자료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전국 각지의 박영희들, 그들의 거주지, 가족관계까지. 왜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왜냐하면 영희를 정말 사랑했거든.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 사이에 아이가 있다면 꼭 찾고 싶었어. 내가 아버지 역할을 하지 못했다면 적어도 도움은 주고 싶었거든.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정말 24년 동안 저희를 찾아다니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카페에서 널 보는 순간 알 수 있었어. 특히 그 목걸이를 보는 순간. 목걸이가 뭐가 그렇게 특별한 거예요? 이 목걸이는 내가 직접 디자인해서 만든 거야. 보석 세공을 배운 적이 있어서. 세상에 단 한 쌍만 존재하는 목걸이야. 영희한테 준 것과 내가 가진 것 말고는 절대로 없어. 그분이 자신의 목걸이를 자세히 보여주시는데 정말 제 것과 똑같은 디자인이었어요. 심지어 작은 흠집 하나까지 똑같은 위치에 있었어요. 봐, 여기 이 작은 흠집. 이것도 내가 만들 때 실수로 낸 거야. 영희 것에도 똑같은 자리에 있을 거야. 저는 제 목걸이를 자세히 보니까 정말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흠집이 있더라고요. 정말 똑같네요. 그때 옆 테이블에 앉아 계시던 할머니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네. 24년 만에 아버지랑 딸이 만나다니. 이거 완전히 운명이잖아. 다른 손님도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다면서 감탄하시고 어떤 분은 눈물을 닦고 계시기도 했어요. 완전 영화 같아요.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나는구나. 와, 진짜 소름이다. 목걸이로 아빠를 찾다니. 그런데 저는 아직도 믿기지가 않았어요. 이런 일이 정말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싶어서요. 하지만 너무 갑작스러워요. 어떻게 제가 이걸 믿을 수 있어요? 그럼 이것도 봐. 이번엔 오래된 다이어리를 꺼내시는 거예요. 이건 24년 전 내 다이어리야. 영희와 만난 날들, 데이트했던 장소들, 함께했던 시간들이 다 적혀 있어. 다이어리를 보니까 정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영희와 한강공원 데이트, 영희 생일 선물로 목걸이 만들어주기, 영희가 좋아하는 짜장면집에서 저녁,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2000년 6월 15일 영희가 다른 사람을 만났다고 했다. 이해할 수 없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했는데 뭔가 잘못된 것 같다. 영희를 찾아야겠다. 그 일기를 읽으면서 저는 그분이 정말 엄마를 사랑하셨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럼 엄마가 왜 떠나셨을까요? 그건 나도 24년 동안 궁금했어. 우리가 결혼 얘기까지 했었는데 갑자기 다른 사람을 만났다고 하고 사라진 거야. 엄마는 아버지 얘기를 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리고 아빠를 원망하면 안 된다. 아빠도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고 하셨어요. 뭐라고? 영희가 그렇게 말했어? 네.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나 저희를 버리고 떠나신 줄 알았어요.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나는 영희를 버린 적이 없어. 영희가 먼저 떠난 거야. 그분이 다시 눈물을 흘리시기 시작했어요. 만약 영희가 임신한 걸 알았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 있었을 거야.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뭔가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정말 내 아버지구나 하는 기쁨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럼 왜 엄마는 혼자 나를 키우시면서 그렇게 고생하셨을까 하는 원망도 있었거든요. 그럼 엄마가 왜 혼자서 저를 낳고 키우시다가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병원비도 없어서 제대로 치료도 못 받으셨는데. 뭐라고? 영희가 돌아갔어? 네. 작년에 폐암으로 항암 치료 받으시다가. 그 말을 들으신 그분이 완전히 무너지시더라고요. 의자에 주저앉으시면서 펑펑 우시는 거예요. 안 돼. 영희, 내가 너무 늦었구나.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더 열심히 찾았어야 했는데. 카페 안 분위기가 완전히 숙연해졌어요. 모든 분들이 이 상황을 보면서 같이 눈물을 흘리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그분이 우시는 모습을 보니까 뭔가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진짜 엄마를 사랑하셨던 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버지, 정말 제 아버지가 맞는 거죠? 그래, 그래. 24년 늦었지만 나는 정말 네 아버지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때 한 손님이 사장님한테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사장님, 저분 이 근처 정형외과 원장님 아니세요? 제가 몇 번 진료 받았는데. 네? 정형외과 원장님이요? 네, 저는 이 근처에서 정형외과를 운영하고 있는 강민호입니다. 그 말을 들은 사장님의 얼굴이 완전히 하얘지더라고요. 아마 동네에서 유명한 병원 원장님이라는 걸 아신 것 같았어요. 아, 아니, 원장님이셨군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몰랐습니다. 앞으로는 수연 씨 잘 대하겠습니다. 사장님이 갑자기 90도로 인사하시면서 완전히 쫄아버리시더라고요. 아마 동네에서 영향력 있는 의사 선생님한테 직원 폭행하는 모습을 보여드린 게 부끄러우셨던 것 같았어요. 그렇게 카페 안에서 24년 만에 아버지와 딸이 만나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든 증거들이 너무나 명확했고 그분의 진심 어린 눈물을 보니까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혼란스러웠어요. 기쁜 마음도 있었지만 동시에 그럼 왜 엄마는 그런 선택을 하셨을까 하는 궁금증도 생겼거든요. 분명히 이 뒤에는 제가 모르는 더 큰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카페에서 그 충격적인 만남을 가진 후 저는 며칠 동안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라고 하신 강민호 원장님과는 연락처를 주고받았지만 선뜻 만날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강민호 원장님은 매일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수연아, 아빠야. 너무 놀랐을 거야. 천천히 생각해도 괜찮아. 아빠는 언제든 기다릴게. 혹시 필요한 건 없니? 아직 혼란스러워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 당연해. 24년 만에 갑자기 나타난 아빠가 낯설 수밖에. 하지만 너는 정말 내 딸이야. 그건 확신해. 저는 집에 돌아와서 엄마의 유품들을 다시 뒤져봤어요. 혹시 아버지에 대한 단서가 더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던 중 옷장 깊숙이 숨겨져 있던 낡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엄마의 일기장과 편지들, 그리고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진들이 들어있었어요. 엄마의 일기장을 펼쳐보니 24년 전 이야기가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2000년 5월 20일. 오늘 민호 오빠가 프로포즈를 했다. 정말 꿈만 같다. 나 같은 평범한 간호사한테 의대생인 민호 오빠가... 하지만 걱정이 된다. 민호 오빠 부모님이 우리 사귀는 걸 알면 반대하실 것 같아. 신분이 너무 다르잖아. 2000년 6월 1일. 임신인 것 같다. 어떻게 하지? 민호 오빠한테 말해야 할까? 하지만 아직 의대생인 민호 오빠에게는 너무 큰 부담일 것 같아. 조금 더 생각해 봐야겠다. 2000년 6월 10일. 확실히 임신이 맞다. 우리 아기가 생겼다. 기쁘면서도 무섭다. 민호 오빠는 정말 좋아할까?
여기까지 읽고 저는 가슴이 뛰었어요. 정말 아버지 말씀이 맞았구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내용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2000년 6월 12일, 오늘 민호 오빠 어머니께서 병원으로 오셨다. 처음 뵙는데 너무 무서우셨다. 나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다. 엄마가 일기에 자세히 적어 놓으신 그날의 대화 내용이었어요. 박영희 씨, 우리 민호와 사귀고 있다면서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반대합니다. 민호는 의사가 될 아이고 당신은 간호사잖아요. 신분이 맞지 않아요. 하지만 저희는 서로 사랑해요. 신분이 뭐가 중요해요? 사랑? 그런 감정적인 것으로 살 수 있나요? 민호는 우리 집안의 기대를 받고 있는 아이예요. 좋은 집안 딸과 결혼해서 든든한 뒷받침을 받아야 해요. 당신 같은 평범한 집안 딸로는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민호 오빠를 포기할 수는 없어요. 그럼 이렇게 하죠. 우리가 민호 의대 등록금과 생활비를 모두 끊어버릴 거예요. 그러면 민호는 학업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겠어요? 일기를 계속 읽어보니 더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어요. 민호 오빠 어머니가 말씀하시길 내가 민호 오빠 곁에 있으면 민호 오빠의 앞길을 막는 거라고 하셨다. 심지어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민호는 의사도 못 되고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다. 그래도 책임질 거냐고 하셨다. 나는 민호 오빠가 꿈을 포기하는 건 절대 원하지 않는다. 민호 오빠는 정말 훌륭한 의사가 될 거야. 그런데 내가 그 꿈을 방해한다면... 그리고 내가 지금 임신한 상태인데 이걸 알면 민호 오빠는 분명히 학업을 포기하고 나와 결혼하려고 할 거야. 하지만 그러면 민호 오빠의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어. 너무 힘든 결정이지만 나는 민호 오빠를 떠나기로 했다. 민호 오빠한테는 다른 사람을 만났다고 거짓말을 하기로 했다. 그래야 민호 오빠가 나를 잊고 의사가 되는 꿈을 이룰 수 있을 거야. 우리 아기는 내가 혼자 키울 거야. 아이한테는 아빠가 나쁜 사람이라고 절대 말하지 않을 거야. 아빠는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고. 아빠도 우리를 사랑했다고 말해줄 거야. 저는 그 일기를 읽으면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엄마가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아버지의 미래를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을 하셨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그 다음 날, 저는 강민호 원장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아버지, 만나 뵙고 싶어요. 정말? 어디서 만날까? 병원으로 갈게요. 아버지와 할 얘기가 많아요. 강민호 원장님의 병원은 생각보다 큰 곳이었어요. 강민호 정형외과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고 환자들도 많았습니다. 정말 성공한 의사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연아, 와줘서 고마워. 진료실로 올라와. 진료실에서 마주 앉은 저희는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24년 만에 만난 아버지와 딸이었으니까요. 아버지, 엄마 일기를 찾았어요. 저는 엄마 일기장을 보여드렸어요. 강민호 원장님은 그 일기를 읽으시면서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더니 결국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셨어요. 이런 일이...
어머니가 영희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다니. 엄마는 아버지를 정말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꿈을 위해서 자신이 희생하신 거예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더 용기를 냈어야 했는데 부모님 말씀에 순종만 했어. 하지만 저는 아직도 원망스러워요. 엄마가 혼자서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아세요? 그때 강민호 원장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수연아, 나는 24년 동안 영희를 찾아다녔어. 그리고 영희가 사라진 진짜 이유를 몰랐기 때문에 더욱 미안했어.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고 왜 영희가 떠났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더 괴로웠어. 그럼 지금은 어떠세요? 엄마가 왜 떠났는지 아셨잖아요. 더 미안해. 영희가 나 때문에 그런 고생을 했다니. 그리고 너까지 힘들게 키우다가. 그때 갑자기 진료실 문이 열리면서 할머니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민호야, 무슨 일이야? 간호사가 울면서 누가 왔다고 하던데? 그분이 바로 강민호 원장님의 어머니, 즉 제 할머니셨어요. 엄마 일기에서 봤던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어머니, 이 아이가 영희 딸이에요. 제 딸이고요. 뭐라고? 박영희 딸? 김영숙 할머니는 저를 보시더니 얼굴이 하얗게 되셨어요. 그럼 그때 박영희가 임신했었다는 거야? 네, 어머니. 그런데 어머니가 영희한테 뭐라고 하신 건가요? 영희 일기를 봤더니 저는 그때 참을 수 없어서 김영숙 할머니한테 따지고 말았어요. 할머니 때문에 우리 엄마가 혼자서 저를 키우시다가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할머니가 엄마한테 아버지 앞길 막지 말라고 하셨다면서요.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민호가 의대생이었는데 갑자기 결혼하고 애까지 생기면 어쩔 수 없었다고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아세요? 공장에서 일하시고 식당에서 설거지하시고 병원비 때문에 빚까지 지면서. 어머니, 정말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민호야, 그때는 정말 너를 위해서였어. 너는 우리 집안의 희망이었잖아. 집안의 희망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것 때문에 제 엄마가 평생 고생하셨는데. 그때 강민호 원장님이 일어나시더니 어머니한테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어머니 때문에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었어요. 그리고 내 딸이 24년 동안 아버지 없이 힘들게 살았고요. 이제라도 제가 아버지 역할을 할 거니까 더 이상 간섭하지 마세요. 민호야, 그런 말을 어떻게 나한테. 죄송하지만 그건 제 인생이에요. 24년 전에 어머니 말씀을 들어서 후회하고 있어요. 이제는 제가 판단해서 살겠어요. 그 후 김영숙 할머니는 아무 말씀 없이 나가셨어요. 저와 강민호 원장님은 한동안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수연아, 미안해. 어머니가 그런 분이라는 걸 몰랐어. 이제 알았으니까 됐어요. 하지만 아직도 혼란스러워요. 아버지를 원망해야 할지 아니면 기뻐해야 할지.
엄마는 아버지를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하셨는데 저는 아직 아버지가 낯설어요. 당연해. 24년 만에 갑자기 나타난 아버지니까. 하지만 이제라도 네 옆에 있고 싶어. 아버지 역할을 하고 싶어. 일단 네가 사는 곳부터 봐야겠어. 카페에서 일하면서 힘들게 살고 있다고 했지? 반지하 원룸에서 살고 있어요. 월세 25만 원짜리. 그런 곳에서 살면 안 돼. 당장 이사하자. 아니에요. 저 혼자서도 살 수 있어요. 갑자기 도움받는 건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럽다고? 나는 네 아버지야. 딸이 힘들게 사는데 아버지가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하지만 수연아, 나는 24년 동안 아버지 역할을 못했어. 이제라도 하게 해줘. 그게 영희한테 할 수 있는 유일한 사과야. 그 말을 들으니까 더 이상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진심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결국 그날부터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병원 근처에 깨끗한 원룸을 구해주셨고 학교 복학 비용도 지원해 주셨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기쁘면서도 어색하고 고마우면서도 왠지 죄송하고. 24년 동안 없었던 아버지가 갑자기 나타나서 모든 걸 해결해 주려고 하니까 현실감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컸어요. 아버지를 다시 만난 기쁨을 엄마와 함께 나눌 수 없다는 게 너무 슬펐거든요. 그래도 저는 조금씩 아버지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사랑했던 분이고 24년 동안 저희를 찾아다니신 분이니까 나쁜 분은 아니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아직도 진짜 가족이 된다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병원 근처 원룸을 구해주신 후 저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색했어요. 24년 동안 엄마와 저뿐이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나타나서 모든 걸 도와주시니까 현실감이 없었거든요. 아버지는 매일 저한테 안부 문자를 보내셨어요. 수연아, 잠은 잘 잤니? 새 집은 괜찮아?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 아빠가 뭐든 해줄게. 네, 괜찮아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안 쓸 수가 없어. 24년 동안 못해준 아빠 역할을 이제라도 하고 싶거든. 혹시 밥은 잘 챙겨 먹고 있어? 처음에는 이런 관심도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버지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학교에 복학한 저는 주말마다 아버지와 만나서 식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할 말이 없어서 어색했지만 점점 대화가 늘어났어요. 수연아, 학교는 어때? 친구들은 많이 사귀었어? 그럭저럭요. 나이가 좀 많아서 어색하긴 하지만 괜찮아요. 그래도 공부하는 게 제일 중요해. 아빠가 뭐 도와줄 건 없어? 아니요, 괜찮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정말 24년 동안 엄마를 찾아다니셨어요? 그럼 영희를 잊을 수가 없었어. 왜 갑자기 사라졌는지도 이해할 수 없었고. 그래서 계속 찾았어. 혹시나 해서. 힘드셨겠어요. 힘들었지.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 그리고
지금 너를 만날 수 있어서 다행이야. 그렇게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어요. 이제는 정말 아빠 같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어느 날 아버지가 저한테 이런 제안을 하셨어요. 수연아, 너 카페 일 경험이 있잖아. 혹시 네가 직접 카페를 운영해보는 건 어때? 제가요? 갑자기 왜 그런 생각을 하세요? 네가 그전에 말했잖아. 엄마가 아픈 사람들한테 따뜻한 차를 대접해주고 싶어 하셨다고. 그 꿈을 이뤄보는 게 어떨까? 하지만 돈도 많이 들고 경험도 부족한데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돈은 아빠가 도와줄 수 있어. 그리고 경험은 하면서 쌓는 거지. 무엇보다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돼. 저는 며칠 동안 고민해봤어요. 정말 해보고 싶은 일이기도 했고 엄마의 꿈이기도 했거든요. 그럼 정말 해볼까요? 하지만 제가 실패하면 어떡해요? 실패해도 괜찮아. 아빠가 있잖아. 중요한 건 네가 꿈을 향해 도전하는 거야. 그렇게 저희는 작은 상가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병원 근처에 있는 작은 카페 자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월세는 좀 비쌌지만 위치가 좋았어요. 준비하는 과정이 정말 힘들었어요. 인테리어부터 메뉴 개발, 재료 구입까지 모든 게 처음이었거든요. 하지만 아버지가 옆에서 계속 도와주셨어요. 힘들지? 그래도 네가 하고 싶어하는 일이니까 보람 있을 거야. 네, 힘들지만 재밌어요. 정말 제가 원했던 일이에요. 그럼 다행이야. 아빠도 너를 도우면서 뿌듯해. 3개월의 준비 끝에 드디어 카페가 문을 열었습니다. 카페 한쪽에는 엄마 사진을 작게 걸어 놓았어요. 처음에는 손님이 많지 않았어요. 그냥 지나가는 분들이 가끔 들르는 정도였죠. 하지만 점점 단골 손님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다니시는 환자분들이 많이 찾아주셨어요. 여기 커피 맛있어요. 병원 다녀오는 길에 들르기 딱 좋네요. 감사해요. 자주 들러주세요. 원장님 따님이시죠? 원장님이 딸이 카페 한다고 자랑하시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입소문이 나면서 조금씩 손님이 늘어났어요.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저는 정말 이 일이 적성에 맞는다는 걸 느꼈습니다. 힘들지만 보람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아버지와 함께 카페에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대화를 나눴어요. 수연아, 요즘 어때? 카페 운영하는 게 힘들지 않아? 힘들긴 하지만 좋아요. 정말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인 것 같아요. 다행이야. 보기 좋아. 그런데 솔직히 말해줄 게 있을까? 아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처음에는 정말 어색했어요. 갑자기 나타나신 아버지라는 게 믿기지도 않았고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지금은 정말 고마워요.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이런 기회도 없었을 거고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정말 아빠 같아요. 고마워. 아빠도 너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정말 행복해. 그때부터 저는 자연스럽게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1년이 지났을 때 카페는 제법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단골 손님들도 많아졌고 매출도 괜찮았어요. 아버지와 함께 엄마 납골당에 갔습니다.
영희야, 우리 수연이가 정말 잘 자랐어. 너처럼 착하고 성실해. 지금 카페도 혼자서 잘 운영하고 있어. 엄마, 아빠를 만났어요. 엄마 말씀대로 정말 좋은 분이에요. 이제 저한테도 진짜 아빠가 생겼어요. 영희야, 늦었지만 수연이 잘 돌볼게. 걱정하지 마. 그날 저는 엄마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엄마, 걱정 마세요. 아빠도 찾았고 제가 하고 싶은 일도 하고 있어요. 엄마가 꿈꾸셨던 대로 사람들한테 따뜻한 커피 대접해드리고 있어요. 행복해요. 그로부터 또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전문대를 졸업하고 카페 운영에 더 집중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많이 도와주시지만 이제는 제가 대부분 혼자서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즘 저는 가끔 생각해요. 만약 그날 카페에서 사장님이 저를 때리지 않았다면? 만약 아버지가 그 카페에 계시지 않았다면? 만약 제가 목걸이를 차고 있지 않았다면? 아마 저는 지금도 여러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하루하루 힘들게 살고 있었을 거예요. 아버지도 여전히 엄마를 찾아다니고 계셨겠죠. 하지만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어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죠. 가끔 손님들이 물어보세요. 사장님은 참 젊으시네요. 이렇게 좋은 카페를 혼자서 운영하고 계시다니 대단해요. 그런데 여기 분위기가 특별해요. 뭔가 따뜻하고 편안해요. 감사해요. 아버지가 많이 도와주세요. 사실 이 카페는 돌아가신 엄마의 꿈이기도 했어요. 아픈 분들한테 따뜻한 차 한 잔 대접해드리고 싶어 하셨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가족이 함께하는 사업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편해지는구나. 정말 좋은 일 하고 계시네요. 그럴 때마다 저는 웃으며 대답해요. 정말 가족이 함께하는 사업이라고. 24년 늦었지만 진짜 가족이 된 아버지와 함께요. 아직도 가끔은 꿈 같아요. 몇 년 전만 해도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았는데 이제는 따뜻한 아버지가 곁에 계시잖아요. 물론 모든 게 완벽하지는 않아요. 할머니와는 여전히 어색하고 가끔 아버지와도 의견이 다를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게 진짜 가족이 아닐까요? 여러분도 혹시 힘든 일을 겪고 계시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저처럼 예상치 못한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24년 동안 떨어져 있던 아버지와 딸이 작은 목걸이 하나로 다시 만날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가족은 꼭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 없다는 것을 배웠어요. 서로 알아가고 이해하고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거니까요. 엄마, 정말 감사해요. 저를 아빠에게 이어주셔서.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 편히 쉬세요. 아빠, 24년 늦었지만 찾아와 주셔서 고마워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오늘도 따뜻한 하루였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